안녕하십니까. 이기철 총영사입니다. 저는 2016년 4월 부임 이후에 한미 동포재단 분규 사태를 보면서 동포 사회를 위해 쓰여져야 할 동포의 재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제 주변의 여론도 한미 동포 재단 문제가 LA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총영사관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총영사관은 2016년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친 3자 협상 등 양측 분쟁 양측의 이견을 좁혀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으로 하여금 일정 부분 양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 양측을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부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측은 서로 오해를 풀고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 결과와 경과와 총영사관이 양측에 제안하는 중재안을 포함한 총영사관의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동포 사회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전향적으로 한미 동포재단 분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그 자료 받으셨나요? 네. 한미 동포재단 분규에 대한 총영사관 입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6개월간의 한미 동포재단에 관한 윤성훈 씨와 한인회 간의 분규로 인해 동포 사회 전체의 재산인 한미 동포재단 수익금 수십만 불이 동포 사회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낭비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1심 재판 날짜가 2018년 1월 30일로 결정됨에 따라서 재판으로 가는 경우에 지금보다 더 많은 동포 사회의 재산이 추가로 낭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분규 당사자가 항소를 한다면 더욱 많은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윤성훈 씨 측과 개별 면담을 계속한 결과 그간 한인회와의 협상을 거부해온 윤성훈 씨는 2016년 7월 3자 협상 테이블로 최초로 나왔으며 그 후 한인회 총영사관과 두 차례의 3자 협상을 가졌습니다. 총영사관은 그 이후에도 양측을 만나면서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더 이상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해 줄 것을 설득해 왔습니다. 2016년 10월 7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감사한 국회 국정감사단도 재단의 분규 상황을 개탄하면서 재단 설립 비용의 상당 부분이 한국 정부로부터 나온 것인 만큼 총영사관이 주도가 되어 분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총영사관이 양측에 조속한 타협을 권유하고 있는 것은 2016년 11월 9일 예비적 금지 명령 프리리미너리 인정션 심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이 지나면 동심리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방 당사자가 협상을 거부해서 끝까지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인식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총영사가 일을 서두른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11월 9일 날 예정된 프리리미너리 인정션 때문입니다. 총영사관은 상기 중재를 함에 있어 첫째, 동포 사회 전체의 재산인 수익금이 더 이상 소송 비용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최우선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유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작성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첫째, 조속한 시일 내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새로운 소송을 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를 위해 100만 불에 가까운 동포 재산을 탕진해야 한다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의 돈이라면 이러한 소송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분규 당사자 일방이 재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면 개인 비용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양측이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동포 사회의 합의를 전제로 지금까지의 소송 비용은 동포 재단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소송 비용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총영사관이 지금까지 동포 사회의 여론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까지의 소송 비용도 분규 당사자들이 부담하라고 할 경우에 끝까지 타협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측이 중재안에 동의한다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포재단의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동포사회 다수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양측의 소취하 이후 재단의 재정은 일시적으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쌍방 분규 당사자들이 타방 당사자가 자신의 수익금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감안한 것입니다.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총영사관은 새로운 재단 이사회를 구성하기까지 양측이 수령하고 있는 동포재단의 수익금을 인수받아서 새로이 구성된 이사진이 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총영사관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사회는 새로 구성하되 윤성훈 씨, 한인회장, 총영사 3인이 추천하는 동수의 이사로 하든지 아니면은 일단 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회 구성은 현재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이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방안이 재단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총영사관의 중재안에 대해 총영사관이 이해하는 양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각적인 소취하에 있어서 윤성훈 씨 측은 총영사관의 중재안에 동의를 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한인회 측은 초기 협상 시에는 동의했는데 최근에는 재판으로 해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까지 소송 비용을 재단 비용으로 충당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윤성훈 씨 측은 총영사관의 중재안에 동의를 했고 한인회 측은 총영사관 중재안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변호사 비용, 직원 인건비 이외에는 반환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성훈 씨는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에게 보여왔습니다. 세 번째, 총영사관의 임시 재정 관리 문제입니다. 윤성훈 씨 측은 총영사관의 중재안에 동의를 했고 한인회장 측은 아직 명확한 의사 표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이사회 구성 방법에 있어서 윤성훈 씨 측은 자신이 더 많은 이사 추천권을 처음에는 요구했는데 최근에는 한인회와 동수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인회장 측은 윤성훈 씨 측 추천 이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양측 당사자들이 동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감정의 앙금을 털어버린 후에 소모적인 법정 투쟁을 중단하고 한미 동포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입니다. 타협을 거부하는 어느 당사자도 동포 사회로부터 비난의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법정 투쟁을 감행할 것이라면 그때부터는 동포 재산이 아닌 소송 당사자들이 각자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뒤에 이 첨부물로 조정 진행 과정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일단 동포재단 사태의 문제에 대한 중재를 먼저 뭐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앞서서 일단 입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한인회장님께서 강력하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항의하셨습니다. 네. 이제 특정 영어 발언에 따른 이제 피해가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경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일단 총영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영사관은 10월 28일 한인회로부터 그 한미동포재단 관련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총영사관은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이 사회는 참석하지 않아봤습니다만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이제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사의 자격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지금까지 이 한미동포재단과 한인의 분기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십만 불이 탕진되었고 더 이상 소송으로 갈 경우 동포 전체의 재산이 더 이상 낭비될 것이라고 이제 하면서 윤성훈 씨 측이 이제 상당히 양보를 한 만큼 한인회 측도 한인 사회 전체를 위해서 진행 중인 법정 소송을 중단하고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한인회 측은 한인회가 법정 소송에 이길 것이 확실한데 협상을 할 이유가 없다. 끝까지 법정 투쟁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총영사가 윤성훈과 고등학교 동문인 관계로 윤성훈 씨 측에 서 있다고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한인회 이사장은 지난 10월 10일 콜럼버스데이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 만나자고 해서 저는 다른 일정 때문에 어렵다고 한 데 대해서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폭언도 사실 했습니다. 총영사는 총영사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 자신에 대해 한인회가 그런 무고한 주장을 하고 복수를 운운하는 그런 상황하고 또 두 번째로 금년 7월에 한인회장이 이제 상당히 이 대화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그 회의에 들어가 보니까 대화보다는 소송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동포의 공동재산인 동포재단 수익금이 계속 들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자괴감에서 혼자서 제가 스튜피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특정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이 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도 사실 stupid situatio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한심스럽고 이 전체 상황도 사실 참 절망스럽고 그런 마음에서 제가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stupid 이 정도 발언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사실 뭐 그 이후에 그
그 회의 과정에서 한인회 측에서는 저에게 아주 심한 욕설도 했지만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세요. 공개 사과를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그게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서까지 제출하겠다고 의장을 놓은 상황인데 예. 한인회장과의 이렇게 연락을 취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을 예. 묘책을 찾아보기 위한 의도는 있으신지. 예. 사실 현장에서 이제 로라 전 한인회장님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서 상대방에 대한 말은 아니었다고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 7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세 차례 이제 회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회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사실상 거의 4개월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이 안 된 상황이었고 네. 그 사이에 9월 2일 날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때부터 상황이 이제 지금 바뀐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중재안이 그 세 차례 협상 이후에 이 중재안이 나왔었다면 아마 문제가 크게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사실상 9월 2일 판결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한인회 측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밖에 지금 뭐 정황상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역시 윤성훈 씨 역시 9월 2일 판결을 계기로 지금 상황이 바뀐 상황이라 이 상황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안 유리하고에 대한 여부를 지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세 차례의 협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타결이 안 됐던 이유는 무엇인지 한인회 측의 주장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9월 2일 판결 이전에 나왔던 윤성훈 씨가 다시 말해서 주장하고 있는 프릴리미너리 인정션 가처분 명령 정도로 해석이 되어 있죠. 그거에 대한 근거를 계속 총영사관 측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협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인회 측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상황이 9월 2일 돼서 지금 역전된 상황에서야 총영사관과 윤성원 씨가 동의를 했고 총영사관이 이런 중재안을 내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 답변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예, 그 두 번째 사실 지금 관찰하신 내용이 저희가 보는 내용하고 사실 유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제 프리리미너리 인정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 한인회 측하고 그 다음에 총영사관하고는 사실 그 해석이 상당히 차이가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한인회가 총영사관이 한인회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 또 공정한 이 중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는 좀 전에 첫째 이제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총영사관은 2014년 10월 법원의 예비적 금지 명령 프리리미너리 인정션이 유효하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비적 금지 명령 내용에 따르면은 윤성훈 씨에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윤성훈 씨에게 동포재단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를 하고 피고 이 김승웅 씨와 그의 관계자 그리고 같은 편이거나 함께하는 사람들은 윤성훈 씨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도 이러한 예비금지 명령이 최종적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원의 명령 자체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거를 준수하라는 게 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한인회 측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회 측은 그 PI가 프리리미너리 인정션이 최종적인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예비적 이 PI를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그럼으로써 이제 윤성훈 씨 편을 드는 거다. 길을 살려주는 거다. 이렇게 사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법원의 법치국가인 미국에 있어서는 법원의 명령을 사실 존중하지 않을 수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현재 유효한 그 프리리미너리 인정션과 다른 새로운 프리리미너리 인정션이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총영사관은 이 새로운 프리리미너리 인정션을 존중할 것입니다.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이 프리리미너리 인정션하고 지금 관계가 있는 것은 두 번째 이제 다른 뷰는 뭐냐면은 한인회 측은 이 프리리미너리 인정션에서도 김승욱만을 대상으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한 씨를 비롯한 제임스 한 이사장님을 비롯한 다른 한인회 측 이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내 이름이 프리리미너리 인정션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라고 사실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영사관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예비 판결의 내용이 김승웅 씨와 그의 관계자들, 에이전트, 고용 이게 다시 말해서 관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전트, 고용인, 종업원, 대리인 그리고 그와 같은 편에 있거나 함께하는 사람들, those acting in concert or participating with him에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제임스 한 이사장님의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로 여기 act in concert with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면은 한 통이 되다, 한 통이 되어서 행동하다라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한 이사장님은 최근 2개 사건의 원고이고 또 지금까지 김승웅 씨와 같은 편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 법원의 판결은 적용된다는 것이 총영사관의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관련되는 그런 사항은 지난 6월달에 제임스 한 회장님이 한인 회장이 있을 때 제3자 위탁 관리 방안을 제시를 하셨죠. 그러면서 총영사관에 이제 서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영사관은 사실 많은 이제 고민 끝에 이건 참 협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한인회는 상당히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한인 총영사관이 그때 참석하지 거기 서명을 못했느냐? 왜냐하면은 그것은 첫 번째 이 제3자 위탁 관리안은 그 당시에 유효했던 프리리미너리 인정션 그거는 윤성훈 씨 이외에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프리리미너리 인정션하고 서로 위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총영사관이 거기에 서명을 했을 경우하고 만일 법원이 거기에 가지고 기각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어색한 아주 곤란한 상황이 외교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또 있습니다. 또 만일 저희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할 경우에는 윤성훈 씨가 더 이상 협상을 거부하고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동포 재산이 더 낭비되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한편으로 이제 그 한인회 측에서 총영사관이 윤성훈 씨 측하고 많이 만난 거에 대해 가지고도 윤성훈 씨 편이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총영사관이 이제 제시한
그 네 가지 그 쟁점 사항에 대해 가지고도 사실 윤성훈 씨는 거의 다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록 그게 이제 9월 2일 날 그 결정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은 그 전에도 이 상당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동의를 해왔습니다. 사실은요. 예, 상의를 해왔고 그리고 이 사실 이제 협상을 이렇게 중재를 하다가 보면은 양측에서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게 이제 필요하고 기대 수준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는 그쪽에 약점 같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빨리 협상에 나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저쪽 가가지고 약점이 있으니까 협상에 나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조금 입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섭섭한 마음도 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계기가 전체 이 한미동포재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성훈 씨가 최근에 그 대화 중에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새 한인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노라 회장도 지금 기분이 상당히 언짢고 이 대화 자체에 신뢰가 깨져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최 변호사님도 일본에 새로운 소송 제기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윤성훈 씨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으세요? 지금 그 소송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것을 안 다음에 윤성훈 씨한테 제가 협상 도중에 이제 그런 소송을 다시 거는 거는 이 등 뒤에서 칼을 찌른 거랑 마찬가지다. 이건 협상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협상할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윤성훈 씨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잘 그 상황에서 사실 조금 잘 모르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잘 모르는 그런 거에 가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게 아주 이 협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지적을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저 총영사관이 제시한 중재안에 윤성훈 씨는 따라오지만 지금 한인회는 전혀 따라오지 않고 오히려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졌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총영사관이 지금 발표하신 중재안을 수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기술대로 계속 협상을 하실 건지? 글쎄요, 저는 로라 전 한인회장님이 처음에 이제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인회도 이 대화를 통해서 그 타협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하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총영사님 저는 질문 하나 하기 전에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은 말씀드리고 질문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사장 된 김모 씨를 만났더니 왜 재단 이사장 하려요 했더니 배 기자 돈이 많이 나와 그만 하더라고. 그다음 최근까지 제임스 안이나 윤성훈 지금 전화가 지금 왔는데 얘들 심리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전부 돈이야. 돈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총영사님이 중재를 잘 쓰면 좋고 또 쟤들이 두 사람이 합의하면 좋은데 공직자의 판단은 아니다. 늦었다. 안 된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고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재판 비용, 변호사 비용 전부 그 돈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말씀하시고 자 결론은 만약에 이 애들이 11월 9일 등등 이 재판이 결말이 안 나고 계속 지연되고 계속 재판을 한다면은 본 기자의 그 경험과 판단에 볼 때 연방 검찰에 두 사람 어떤 사람을 봐줄 필요 없어요. 걔까지 입장에서 공간에서는 지분도 가지고 있다. 또 당연직 이사로서 고발의 소리 쓰지 마시고 제 생각인데 한번 조사 한번 해봐달라. 그걸 의뢰를 하면 먹혀 들어가지 않나. 우리 일반인들이 연방 검찰 몇 군데 해봤는데 자 찾아놓아요. 그런데 안 믿겨요. 총영사님께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이놈들이
협상 합의 중재안 안 받아준다? 그럼 계속 갑니다. 아까 말대로 돈이 나오거든요. 재미 좋아요. 용도성이 좋죠. 예? 그러니까 얘들 끝이 안 난다니까. 제임스는 제임스 앞대로 야심이 있더라고. 한인 해강 건물에 대한 상당한 야심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 윤성훈이 윤성훈대로 배째라. 나는 몸부림 간다. 이사들 교체하면서 자기 임기 자꾸 연장하죠. 그래서 당신 임기 다 끝났지 않나 했더니 1월 며칠 날 임원들이 또 자기 임기 연장했대요. 결론은 뭐냐? 두 놈 다 안 된다는 결론들이야. 그 원인 돈이다. 그러면 우리 공간에서는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현재 실정을 잘 모르니까 결론은 공권력에 의존해서 우리 총영상을 이상도 할 길이 없다. 연방 검찰에 공을 던졌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떤 한 생각도 드네요. 안 되죠. 안 하려고 그래요. 축도 안 하려고. 근데 이제 그 뭐 하여튼 뭐 그 말씀은 제가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은 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뭐 그 결정이 총영사관에서 할 사항은 아니에요. 연방 검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발이라는 용어보다도 이런 공금 비행단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너무 짙어. 우리 교육 커미테에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신들이 가능하다면 한번 조사 한번 해봐야 한번 때려보면 좋잖아요. 한번 제가 저희들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한번 들어간다니까 해보겠습니다. 총영사님 공갈 사면요. 쟤도 들어줘. 연방정부에서 검찰에서. 예, 그리고 내신 중재안 관련해서 네. 제가 좀 확인 네. 차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과 이 노인환수의 이사로 새로 이사진을 짜는 것 그런 거에 지금 전제되는 게 이사장 자리가 윤성호 씨가 계속 이사장 자리를 계속 맡는 하에서 그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새로 짜서 이사장 자리까지 교체를 다 포함시키는 중재안인지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윤성훈 씨를 이사장으로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리미너리 인정션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사장으로 인정을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재안의 그 제안 자체가 예. 윤성우 씨를 이사장으로 한다는 예. 그거는 로라 전 한인 회장님도 같은 생각인 걸로 근데 저희는 로라 전 회장님이 어저께 저랑 통화하실 때는 예. 그 안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어느 안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 윤성훈 이사장이 예. 세 분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그렇게 동의한 적 없다고 입증을 했어요. 동의는 우리 저 부검사하고 지금 이창수 형사 여기 계시네. 그거 한번 제 이야기 말고 두 분 증언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죠. 어떤 저 동의하셨나요? 동의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 상황의 녹취록도 다 있고 녹음되어 있는 파일이 있고 그 로라 전 한인 회장은 윤성훈 이사장이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의는 없었고 동의를 했던 상황이고 임기에 대한 질문도 했었습니다. 얼마만큼의 임기를 보장해 줄 것이냐에 대한 것은 그것도 또한 유동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는 상이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기자님들의 이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총영사관이 지금 제3자 그러니까 총영사관이 이제 재정을 관리한다라고 해놓고 그럼 지난번에 제3자 총영사관 한인회에서 제의했던 왜 제3자 위탁 관리 방안은 왜 거부했느냐 아마 이런 질문도 아마 나오실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에 이제 6월달에 저희가 그것을 하기 어려웠던 거는 프리리미너리 인정션에 대해 가지고 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성훈 씨는 총영사관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리미너리 인정션 당사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는 프리리미너리 인정션에도 불구하고 위임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법에도 저촉되지 예비 프리리미너리 인정션에도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총무사에 두 놈 다 사무국장들이 월급이 3,000불, 2,000불도 되거든요. 5,000불 나간다고. 그것도 어떻게 집행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그럼 좋다. 중재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 두 놈이 동시에 2년 동안 공동 이사장 해라. 그다음 두 사람 공동으로
그다음 이사는 똑같은 동수로 해서 2년만 끌고 나가라. 했더니 그 조언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윤석열 쪽이가 하는데 제 모르게 이상 끝인데 제 생각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사를 해라. 2년 앞으로 예. 하고 2년 동안 잘 나가다가 그때 가서 선거해라. 그 대신 투표해라. 그 대신 이사는 똑같이 해라. 이때 한인에서는 숫자도 높이를 한다요. 많이 7명 하려짜리 5명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총영사님이 하신다면 똑같은 두 사람들 동수 이사를 하고 2년 동안 두 놈이 끌고 나가라. 그 방법이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거 좋다는 얘기 하대요. 두 사람 좋다 나가자 하더랍니다. 그 방법 좋잖아요. 안 돼, 두 놈들이 셉상 안 돼. 돈이 나오는데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빚이 있는데 안 돼 그냥. 그러니까 연방 검찰에 일단 액션 취해보시고 그다음 두 사람 다 동수로 이사 두고 2년 한번 해봐라. 이들끼리 잘해봐라. 일단 총영사관이 직접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지적을 받았던 사안이고 그동안에 부임을 하시고 난 이후로 가장 우선 과제로 노력을 해오셨던 부분도 저희 기자들이 많이 봤고요. 일단 어쨌든 동포사회의 돈이 이제 사라지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바람 안에서 이 중재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 중재안이라는 게 이제 9월 2일을 기점으로 지금 입장이 서로 뒤바뀐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윤석열 씨가 테이블에 나와 있는 상태라면 지금 한인회 측의 이제 이견만 상당 부분 줄이게 되면 공간의 역할을 수행을 잘 하는 것이라고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이제 부임 이후로 이제 원하셨던 원하시지 않으셨던 굉장히 많은 구설수와 단체들과의 충돌들이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한인 회장과의 그런 이제 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법리적인 해석이 아니고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공관 측에서 정확하게 중간에서 서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언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 변호사님께서는 일단 공관이 철저하게 이제 중재를 해서 이 동포사회의 어떤 돈이 낭비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협상을 좀 이끌어내시고 좀 뭐 한인회에 좀 다가가시고 하실 의향은 좀 없으신지요? 사실 9월 2일 판결이 안 나왔었으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사실 윤석열 씨와 제가 뭐 그동안 수차례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윤석열 씨가 주장하는 거는 오직 그 프리리미너리 인정샷 하나였던 것 빼고는 없습니다. 사실 한인회관 건물에 뭐 출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권총 소진이라서 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었고 빌보드 광고 15,000부 어카운트 바꿔가지고 15,000부씩 매달 지금 현재도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정황상의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이런 정황상에서 윤석열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건 오직 프리리미너리 인정샷밖에 없었는데 그걸 총영사관이 이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한인회관 측에서는 이제 공관 측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2일 판결이 나오면서 입장이 뒤바뀌고 있는데 이런 중재안을 내놓고 있으면 사실 뭐 그 누가 이렇게 뭐 가운데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언행으로 인한 어떤 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저기 있는 그 입장은 저희가 당초부터 가지고 있던 입장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와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해온 거고 그리고 윤성훈 씨 측의 입장은 이번에 9월 2일날 그저 결정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다릅니다. 한인회 측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아주 형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 윤성훈 씨 측의 입장이 반드시 9월 2일날 그거로서 확 변했다고 저희 기록을 찾아보더라도 그거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제가 이 윤성훈 씨 측을 사실 한인회 측보다 훨씬 더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거는 윤성훈 씨 측을 움직여야지 이게 문제가 더 해결이 되기 쉬울 것 같다.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랬습니다. 제임스 한이 그런 걸 한테 제보요. 배 기자,
재판 끝까지 하겠다. 잘 들으세요. 네. 왜냐? 이길 수 있다. 이게 되면 윤성훈이가 집이 그 하우스에 마켓이 있는데 네가 손해배상 들어가겠다. 바로 그게 목적이 들으니까 안 되고요. 그러니까 강편지 쓰고 공권력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기자들 막 다 맞는 소리인데 좋아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벌써 두 사람들의 그 의도 생각이 다르더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일단 윤성호 씨는 상당 부분 TV에 나오신 상황이고 예. 이 상황에서 지금 한인회에 이제 합의만 이끌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공간이 좀 어떤 조금 더 뭐 적극적으로 좀 더 뭐 낮은 자세로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좀 예. 이렇게 해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은 제가 아주 명심하고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저 종지할 때 포인트 종단이 저 2, 3이 동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 나고 있어요. 제가 가들었는데 한쪽에 한 사람 더 많아도 안 돼요.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때 신경 쓰고 이사수가 많아지면 다음에 투표할 때 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것 때문에 신경 써요. 조금 더 그만하다 이게 동수하겠다. 동수. 안 돼요. 지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중재안을 보면은 네. 상당히 이렇게 뭐 합리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노라전 회장으로 이런 안을 상당히 그동안에 이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총장님께서 임시이사를 가셔갖고 한인의 법정 소송을 이기는 것이 확실한데 협상을 왜 하냐, 복수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이 발언의 주체가 누군지가 궁금하고요. 지금 노라전 회장은 양측이 중재를 합의안을 이끌자라는 의사를 계속 기자들한테 피력을 하는데 그 제임스 한 이사장은 보겠습니다. 그게 제임스 한 이사장이 한인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협상에 이번 협상을 어떤 주체로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임스 한 이사장은 계속해서 이 협상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그러니까 한인 회장과 이사장의 그 의견이 지금 사실상 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에게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그 사실 그 지난번에 그 10월 10일 날 콜럼버스 데이 때 저기 제임스 한 회장님이 저보고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도 한인회를 대표하는 분은 한인 회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사실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이 저도 조금 거기에 대 가지고 좀 헷갈려가지고 한인 회장님 말씀하고 이사장님 말씀하고 서로 이렇게 틀리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틀리고 그러니까 아니, 어떤 분 말을 들어야 될지 상당히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식적인 저 한인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한인 회장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때 또 뭐 다른 일정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는 글쎄요. 제가 그 한인회 측에서 뭐 어느 분이 뭐 대표를 하라 대표를 하지 마라 내부적인 상황의 문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특별히 그 총영사관이 뭐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한인회 스스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입장을 좀 더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없습니다. 총선장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다만은 저 한인회가 근무를 내가 처분할 가능성이 있나 고문 변호사한테 한번 전화해가지고 팔아먹지 못하도록 하시고 연구를 해놓을 수 있다면 저게 포괄해서 맞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재판을 제가 시키는 거예요. 윤석열한테 태그 당해가지고 밖에 나와있기에 내가 야 빨리 변호사한테 가라 해서 내가 재판을 시작됐는데 제가 원흉인데 저희들 목적이 바로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고문 변호사한테 앞으로 지금 못하죠. 저 매각 못하죠. 다음에라도 우리 총영사가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해달라. 그 팔아먹기 이동하려도 이 문제가 벌어졌거든요. 이민임에서 짜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실 계신 분들이 사실 이 동포재단 이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인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총영사관이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근데 아까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인의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는 예. 맥락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총영사님이 한인회 측에 와서 굉장히 전례를 범해왔고 이번 타협에서 본인들이 총영사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깨져 있다라는 걸 주장하셨고 총영사님하고 제임스 한 이사장하고 나는 10월 10일 날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 저희한테 공개를 하셨어요. 예. 근데 아까 총영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제임스 한 이사장이 총영사님한테 이 연락을 오고 가는 중간에서 뭔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뭐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걸로만 보면은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지금. 어디에 알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감정이입이 이렇게 깊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대화가 가능할까가 제가 고민입니다. 하여튼 뭐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그 안이 조금 수용이 됨으로써 이 문제가 하여튼 조속하게 해결됨으로써 더 이상 이제 동포 사회의 공동의 재산인 이 이익금이 소송 비용으로 하여튼 낭비만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거를 위해 가지고 모든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한인회에서 로라전 회장이 직접 말을 한 얘기가요. 예. 이번 최영 교수님이 여자가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라고 하면서 뒷얘기는 하려다가 멈췄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했어요. 로라전 회장은 그걸 굉장히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강조하는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예, 하여튼 그리고 다른 저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는 기억이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럼 이런 문제가 지금 영상 쪽하고 한인회관하고 지금 배려된 상태인데 두 분이 어디 모처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서로 사과를 사고 그런 계획을 저는 사실 로라전 회장님이 굉장히 훌륭한 한인 회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로라전 한인 회장님이 이제 활동하시는 그 모든 액티비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 한인 사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계속 그런 생각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런 마음은 제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총상 한인회는 저 제임스 한이 다 리드하고 있어요. 컨트롤하고 있어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 낭비하고 금방 갑자기 넘기세요. 그냥. 무슨 소리야? 지금 됐다는 이 착각하고 있어요. 매일 우리가 돈 먹으러 하는 게 앉았는데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 정도로 끊으시고 연방 검찰 상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